네, 안녕하십니까. 2023년 1월 27일 셀트리온 점검 좀 하겠습니다. 우선 지금 최근에 시장이 코스피가 2,500까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순매수가 어제도 얘기 드렸듯이 5조가 넘어가는, 오늘도 지금 6천억, 6,500억 순매수 계속 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업종별로 이제 순매수가 들어오는 그 금액이 다른 거죠. 외국인들이 대형주 중에서 이제 제조업, 전기전자 쪽, 특히 이제 삼성전자 위주로 순매수가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이제 그 부분이 실적으로 시장 전체에 대한 매수가 아니다 보니 굉장히 보시면 안타깝게도 셀트리온 쪽의 어떤 바이오, 의료 이쪽 제약 쪽은 지금 뭐 거의 전무후무한 정도 수준입니다. 그렇죠? 보시다시피 일단 수급적인 요인이 크다. 네, 그리고 앞으로 이제 미래 경기에 대한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2022년 말까지 계속 가파르게 팔던 세력들이 이제 사라지고 이제 그동안 시장을 들어올리려고 뭔가 준비했던 자금들, 다 나갔던 자금들은 이제 쉽게 말하면 팔 사람들은 이제 다 판 거죠. 이제 더 이상 팔 사람 없는 것 같은데. 근데 문제는 공매도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살 사람들이, 돈을 가진 자들이 가만히 생각해보니 제일 만만한 게 이제 공매도 집단들이거든요. 얘네들을 역습을 해서 지금 기습공격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시장을 이제 들어오는데 전략적으로 들어왔죠. 이제 모든 종목을 다 들어올릴 수는 없다. 그렇죠? 그러니까 몇몇 섹터, 몇몇 종목을 집중해서 매수를 하고, 그러면서 쇼커버링을 유도하고 돈의 힘으로 시장을 들어올렸다 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낙폭 과대주, 그 다음에 앞으로 향후 경기 전망 사이클을 회전수가 짧은 종목들, 그러니까 IT 쪽이 아무래도 좀 짧겠죠. 뭐 조선 쪽은 아직 여전히 뭐 별 반응이 없습니다. 그렇죠? 사이클 10년, 20년 업황의 사이클이 길기 때문에 쉽게 덤비지 못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낙폭 과도했던 화장품, 여행 이쪽 산업에서 확 들어왔습니다.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겁니다. 이제 셀트리온 쪽인데요. 한번 하나씩 차분히 보겠습니다. 우선은 셀트리온부터 오늘도 시장이 움직임을 주는데 큰 반등이 안 나오고 있고, 기술적으로도 보시더라도 여기 보시다시피 지금 2023년 들어서 15만 6천 대비 6%가 올랐거든요. 시장이 한 10% 이상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 6%가 올랐기 때문에 지수 대비해서 이제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뭐 5%, 그렇죠? 바닥치고 5%. 그리고 배당락 그 다음에 주식 배당락 다 하고 나서 지금 뭐 금융주, 증권주 다 올라왔는데 전혀 못 올라오고 있거든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가 이제 조금 걱정이 되는 거죠. 그렇죠? 셀트리온 제약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쪽만 그러느냐라고 봤을 땐 아니라는 거죠. 바이오 업종 전체적으로 HLB도 그렇고요. 보시면 큰 반등이 없죠. 그 다음에 휴젤 뭐 전체적으로 제약 쪽 보시면 삼성바이오로직스 마찬가지입니다. 쭉 추세가 하락 추세를 그리고 있고, 뭐 오히려 바닥 대비 지금 3% 반등 나왔거든요. 삼바 같은 경우는. 그렇죠? SK바이오 변동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죠? 크지 않습니다. 유한양이, 그렇죠? 올해 오히려 시작가 대비 더 떨어져 있는 굉장히 안 좋은 한미약품 마찬가지. 올 시작가 대비 시장은 올라왔는데 한미약품 오히려 더 떨어지는. 그래서 제약 바이오 쪽은 지금 완전히 외국인 기관 투자자들에 의해서 소외된 그런 국면이다. 그래서 일단은 수급적인 요인이 지금 우선 첫 번째로 가장 좀 취약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실적에 대한 전망치죠. 그동안 이제 많이 떨어졌습니다. 셀트리온도 많이 떨어지긴 했죠. 고점 대비 많이 떨어졌습니다. 이제 기대감 대비 실적에 대한 뭔가 전망치인데요. 재무적으로 보시더라도 이제 실적의 어떤 증가폭 자체가 굉장히 어메이징한 이제 기술주의 움직임은 아닌 그런 흐름이 되고 있습니다. 일반 기업들 수준으로 이제 되고 있는데, 이제 재무적인 거는 지금 증시에 크게 영향을 못 미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지금 삼성전자가 올라가는 것
뭐 앞으로 실적이 얼마나 상승할 건지에 대해서 알고 투자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약간 베팅 같은 것 같은데요. 그 다음에 쇼커버링 같은 것 같은데요. 네, 그런 차원에서도 지금 이쪽 바이오 섹터가 해당 대상 업종군이 안 된 거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이게 전적으로 좀 바이오 산업에 대한 어떤 인식이나 어떤 투자에 대한 어떤 투자 심리나 이런 게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제가 이제 왜 이번에 바이오 섹터가 좀 움직임이 둔했느냐라고 좀 봤을 때, 바이오 쪽은 가장 큰 손이 누구죠? 예, 개인 투자자들입니다. 지금 개인 투자자들이 투자 심리가 굉장히 안 좋죠. 예, 개인 투자자들이 제일 안 좋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 만약에 이 바이오 업종 섹터를 올려버리면 개인들이 지금도 보시면 수급적으로 개인 투자자들이 계속 이제 이탈하는 양상을 보이는데, 바이오 섹터나 이쪽은 이제 더 그런 현상이 더 강해질 수 있는 거죠. 더 심해질 수 있는 거죠. 네. 그리고 향후 추가적으로 들어올 자금들, 소위 말해서 이제 신규 자금들, 예수금 자금들,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쪽 역시 매우 약한 부분입니다. 섹터 쪽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공매도 쪽이나 숏커버링 쪽으로 봤을 때는 이제 바이오 헬스 쪽이 굉장히 좀 강하게도 나올 수 있을 건데, 또 그런 이제 헤지 펀드 쪽, 사모 펀드 쪽에서는 오히려 이쪽보다는 IT 쪽을 선택한 것 같습니다. 금융주, 그리고 또 이제 부동산 정부 대책 13 둔촌 주공 살리기 정책, 이쪽이 또 금융주를 이제 살렸고요. 여러 가지 지금 반도체 시장, 금융주 시장, 금융시장, PF 대출 시장을 정부에서 손을 댔는데, 바이오 시장에 대해서는 정말 핀셋 정책, 아주 획기적인 정책, 향후 뭐 발전성 있는 정책들이 안 나왔습니다. 그냥 늘 나와던 정책 그 정도 수준으로 이제 간 거죠. 네, 근데 실적으로 바이오 기업들도 올해 굉장히 힘들 것으로 예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쪽 셀트리온이 워낙 재무적으로 좋기 때문에 큰 걱정이 없지만, 나머지 쪽은 유상증자가 많아질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금리가 이제 높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현상인 것 같습니다. 이제 뭐 기대하는 거는 셀트리온이나 뭐 이제 바이오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좀 정책이 좀 나와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마지막으로 체크해야 될 게 이제 실적 발표인 거죠. 4분기 실적 발표가 이제 곧 나올 것 같습니다. 만약에 나쁘게 나오면, 아니면 좋게 나오면 어떻게 될 거냐. 두 가지를 제가 다 일단 단편적으로 좀 예를 들면서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나쁘게 나왔을 경우, 지금 오늘 LG 디스플레이 실적 발표했는데요. 정말 제가 봤을 때는 와, 이거 시장이 분위기 안 좋을 때 이 정도 작년 2조 적자 찍었다고 나왔으면 하한가 가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하한가는커녕 지금 3% 플러스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베타콤플리 현상, 즉 기저효과, 이제 바닥 쳤다. 실적은 바닥 쳤다. 이제 적자가 이 정도 나왔으면 이제 더 이상 적자는, 이거보다 더한 적자는 없을 것이다. 네. 11,000원, 12,000원은 PBR 기준으로 했을 때 LG 디스플레이가 0.4. 네. 뭐 이 정도면 얘가 가지고 있는 자산으로 그냥 굴러서 회사가 경영된다면 뭐 웬만히 주가는 빠졌다라고 좀 보는 거죠. 삼성전자 PBR 보시면 뭐 지금 1.8, 1.2, 뭐 1.5 제조업체, SK하이닉스 1.0. IT 기업들이 장비가 많죠. 제조 장비이기 때문에 장비를 돌려서, 반도체 장비를 돌려서 뭔가 만들고,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장비를 돌려서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치고, PBR이 1 정도를 기준으로 봤을 때 평균이라면 LG 디스플레이는 좀 경기만 좀 돌아오면 다시 흑자로 확 돌아갔을 수 있다. 그 정도로 수준으로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좀 더 빠지기는 좀 무리수가 있다라고 좀 판단한 것 같습니다. LG 이노텍 PBR이 뭐 2에서 뭐 1점이 지금 실적이 좋아지면서 좀 빠지고는 있지만, 그런 것들, LG전자도 지금 PBR이 1에서 뭐 아직 뭐 실적이 나와봐야 되겠지만 이 0.4까지는 안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중국 경기가 좀 살아난다면, 앞으로 이제 중국 시장이 좀 다시 경기가 회복되고 미국 시장도 좀 살아난다면 LG 디스플레이는 이제 바닥 친 게 아닌가 싶은 정도로 좀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도 실적 쇼크가 나왔는데도 치고 나갔고요. 그 다음에 오히려 이제 만약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 나왔다, 생각보다 환율 효과나 이런 것들 대비해서 현대차도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게 나왔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실적이 좋게 나오면 주가는 충분히 좀 더 아웃퍼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셀트리온의 어떤 실적적인 부분은 현재 주가에 좀 반영된 게 아닌가 라고 좀 생각되고요. 마지막 하나 체크해야 될 게 이제 실적이 나왔는데도 만약에 반응이 뜨뜻미지근하다, 좀 애매모호하다, 그때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투자 심리가 꺾이면서 실망 매물이 한번 나올 수 있는, 기관이나 외국인, 공매도 뭐 이런 개인 투자자의 심리를 이용해서 역습으로 굉장히 외국인이나 헤지펀드 쪽, 뭐 사모펀드 쪽에서 공매도 공략 전략을 써버리면 그때는 조금 곤란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좀 점검해야 될 위험 요소는 한 두세 가지. 이제 개인 투자자 심리가 무너졌을 때, 코스닥 뭐 바이오 기업들의 투자 심리가 무너졌을 때 이제 이런 때 어떻게 되느냐. 실적 발표 자체에 대해서는 뭐 발표를 하더라도 좀 어닝에 대해서 좀 기대치 이하가 나오더라도 예전처럼 뭐 4% 5% 막 이렇게 급락 나오는 그런 장세는 좀 시장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나라든 미국이든 빠지면 사는 느낌, 뭔가 떨어지면 올라오는 느낌, 이런 느낌이 지금 강하기 때문에 그렇게 좀 느껴지고요. 예. 수급적으로도 하나씩 좀 보겠습니다. 셀트리온, 네, 뭐 그냥 노멀한 것 같습니다. 뭐 그렇게 크게 뭐 셀트리온 외국인이 파는 것 같지도 않고요. 그냥 조금씩 사고 있는 그런 모습이 좀 이어지는 것 같고요. 공매도도 막 쏟아져 나오는 것 같지 않습니다. 어제는 좀 공매도가 좀 올라오니까 공매도가 조금 나오긴 했는데, 셀렐도 이제 뭐 거의 그렇게 많이 나오는 것 같지 않고, 셀제가 좀 계속 나오고 있긴 합니다. 수급적으로 뭔가 큰 악재가 있는 것 같지도 않고요. 실적 면에서도 기본은 한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땐 조금 기대치에 못 미치거나, 아니면 대신에 이제 어떻게 말을 예쁘게 잘 돌리냐 2023년에 대한 기대감, 뭐 어제도 기사가 나왔는데, 뭐 셀트리온 헬스케어 쪽에서 나온 게 뭐 일본 쪽 베그젤마 일본 출시 세계 2위 시장, 뭐 중국 시장, 뭐 이런 식으로 수출에 대한 기대감을 좀 불러일으킬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런 기사 나오면서 JP 모간이 좀 사주면 좋은데, JP 모간이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팔면서 가격을 붙잡아 놓는 이런 현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JP 모간. 예, 이쪽은 지금 특별하게는 없는데요. 올라오면 좀 밀리고, 그리고 이번에 호가창이 좀 바뀌면서 조금 이제 좀 뭔가 이 개인 투자자들이 느꼈을 때 이제 좀 호가당 유동성이 이제 굉장히 스프레드가 뭐라고 해야 되죠? 예. 한 호가와 한 호가 사이에 그 이격 갭, 뭔가 그 크기가 굉장히 촘촘해졌죠. 예. 이러면서 뭔가 이게 상승하겠나 싶은 거죠. 야, 이거 1% 올라가는데 지금 0.5% 올라가는데, 예전에 한 두 호 가면 되는데 하나 둘 셋 넷 다 열고 여덟, 야, 이게 너무 이제 높아 보이는 거죠. 길어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건 어떻게 극복되느냐 이제 궁금할 수도 있는데, 실적으로 뭐 삼성전자나 다른 기업들 이렇게 호가를 봤을 때 별 크게 영향은 안 미치는 것 같습니다. 뭐 그냥 올라가면 3% 올라가면 쭉 따라 올라가는 것 같고요. 오히려 그 호가를 잡아먹으면서 움직이는 역동적인 모습, 역동성이 더 반응을 하면서 움직임은 쉽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과거나 지금이나 호가, 뭐 가격 대별 호가가 조금씩 호가가 바뀌긴 했는데 크게 영향은 안 미치는 것 같습니다. 예. 오히려 그게 또 긍정적으로 작용되는 모습도 있는 것 같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크게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삼성, 죄송합니다. 삼바 봤을 때 이제 셀트리온만 그런 건 아니다. 네. 바이오 업종 전체가 그렇다. 네. 제약 쪽도 그렇다. 제약 바이오, 업종이 문제다. 외국인의 어떤 섹터, 핀셋 투자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뭔가 지금 같은 유동성이 풍부한 시장이 아니잖아요. 유동성이 넘쳐 흐르는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도 전략적으로 지금은 이렇게 공략을 하고 있다. 그래서 어제 저도 고민하면서 이번 시장을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저는 이제 이렇게 좀 설명을 하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카지노라고 예를 들겠습니다. 도박장 이런 게 있을 건데, 이제 예전 같은 경우는 그 카지노가 업장에 많은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이 다 들어와서
카지노를 한 거죠. 예. 일반인도 하고 연예인도 오고 뭐 그냥 직장인도 오고 아주머니도 오고 다 와서 이제 카지노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하다가 이제 다 잃고 이제 가는 거야. 이제 전문 투자자 좀 잘하시는 분들만 남고 이제 손실 본 사람들은 집에 가고 이제 한 달 1년 하고 나니까 절반이 이제 걷어진 거예요. 그거 다 잃었어요. 없어졌습니다. 나머지 절반은 전전긍긍 겨우 이제 현상 유지하고 있고 그래도 어느 정도 놀고는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서 저기 한편에서 이제 큰 판이 하나 벌어진 거죠. 판돈 자체가 다른 거죠. 예. 그 테이블에 앉은 사람들은 정말 큰 손들, 거물급들만 모여가지고 한 곳에서 한 구역에서 자기네끼리 엄청난 자금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개인 투자자들은 거기 참여도 못합니다. 예, 들어가지도 못해요. 나오지도 못하고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냥 옆에서 구경하고 있는, 관망하고 있는 이런 장세가 아닌가. 지금 장세는 이 외국인들이 삼성전자, LG 그 다음에 대형주도 LG 에너지 솔루션, 그 다음에 금융주 섹터 이런 몇몇 섹터들만 집중적으로 사고 팔고 하면서 가격을 움직이니까 나머지 쪽들은 그냥 멍하니 그냥 횡보하면서 플랫하게 이제 가는 거죠. 몇몇 종목들 제외하고는 다 그냥 플랫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게 이제 움직이다 보니까 많이 힘든 거죠. 그러다 하나씩 퉁퉁 뭔가 어디서 잭팟이 하나 개인 투자자 쪽에서도 터지는 거죠. 우르르르 막 올라가면 로봇인가 싶어서 갔는데 또 급락. 뭐 이런 거죠. 이쪽 상한가 터지니까 싶어서 저쪽 갔는데 또 따라갔는데 또 꽝. 그러면 움직이면 안 된다는 거죠. 여기서 자칫 섣부르게 이거 팔고 저쪽으로, 그 다음에 뭔가 시장이 움직이는 게 들끓어 외국인이 미친 듯이 사니까 나도 삼성전자? 이것도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황새 따라가려다가 이제 가랑이 찢어질 수도 있는 거고요.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그런 굉장히 어려운 시장이다. 절대 지금 시장은 그냥 쉬운 시장은 아닌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돈도 마찬가지. 지금 풍부하게 넘쳐나서 은행에서 카드사에서 신용대출을 쉽게 해주는 것도 아니고요. 증권사에서도 마찬가지 대출을 해주는 거 아니고. 내가 있는 돈 가지고 해야 되는데, 내가 있는 돈은 은행에 넣어놓으면 이자가 많이 붙으니까 그냥 지쳐서 이제 돈을 빼고 은행으로, 예금으로, CMA로 돈을 돌리신 분들이 굉장히 또 많이 있을 것입니다. 참 다양한 복잡한 이런 상황에서 주식 시장이 계속 움직이고는 있으나 뭔가 시원하고 죄송합니다. 깔끔하게 뭔가 그냥 돈만 넣으면 올라가는 그런 장세는 아닌 것 같습니다. 계속. 그렇기 때문에 이제 셀트리온 쪽도 역시 그런 걸 감안해서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은가라고 봤을 때,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냥 복지부동 가만히 있는 게 최선이다. 여기서 뭔가 행동을 하면 자칫 실수로 잘못된 판단으로 뭔가 주식을 팔아서 다른 걸 산다든지,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걸 팔았다가 더 싸게 산다든지, 아니면 내 돈을 투입해서 지금이라도 덤빈다든지, 뭔가 행동을 했을 때 그 행동에 대한 책임감에 뒤따르는 그 좌절감, 만약에 잘 실패로 돌아왔을 때는 굉장히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지금 자칫 잘못 들어가서 다시 시장이 꺾이면 내가 왜 들어갔지에 대한 후회, 그렇겠죠. 예. 근데 아무것도 안 하면 그냥 가만히 그냥 있을 수 있죠. 올라가는 거야 그냥 쳐다보면 되니까. 그 다음에 내가 뭔가를 했을 때에 대한 이제 선택에 대한 나의 자책, 이런 것들이 굉장히 커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예를 들어서 셀트리온 내가 팔았어. 그러고 나서 삼성전자 샀는데 삼성전자는 떨어지기 시작하고 셀트리온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죠. 많이 이제 뒤집어지는 거죠. 그때 드는 엄청난 후회감. 그냥 셀트리온 안 올라가면 그냥 기다리면 되는 거죠. 셀트리온 떨어져도 그냥 늘 떨어졌으니까 떨어졌다 다시 올라가겠지, 이러면 그냥 지켜보고 있으면 되는데, 이 어떤 판단을 내렸을 때, 결정을 내렸을 때 대한 반대되는 현상이 났을 때 그 후회감이 실적으로 인간에 대한 어떤 주식 투자자들의 멘탈을 나가게 하는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단타가 어렵다는 게, 사고 팔고 10번을 거래해버리면 그 중에서 5번이 맞고 5번 틀렸다 하더라도 틀린 5번에 대한 그 후회 때문에 멘탈이 더 힘들어지는 거거든요. 주식 투자를 할 때 장기적인 투자자들은 안정감 있게 차분하게 투자를 해 나갈 수 있는데, 단기적인 투자자들은 그 과정에서 자기 스스로 멘탈이 깨지면서 자칫 완전히 자산을 다 잃어버리는 우를 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거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지금은 뭔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냥 쉬는 게 답이다. 푹 쉬는 게 답이다. 기다려 보는 게 답이다. 어차피 시장이라는 게 지금 증시가 올라온 것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주식들, 뭐 셀트리온이든 뭐 다른 주식이든 재무적으로 뭐 적자가 막 연간 뭐 3년, 4년 연속으로 계속 나와서 뭐 상장 폐지되고 이런 쪽만 아니라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시장은 또 좋아질 거고 여러분의 주식이 올라갈 것입니다. 이렇게 좀 마무리해 드릴게요. 네. 셀트리온하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 다시 한번 움직임 나올 때까지 한번 차분히 기다려보고, 신규로 이제 투자하고 계신 분들도 투자하려고 이제 기다리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 중에 하나고요. 뭔가 이제 매수 타이밍을 잡고 매수 신호를 보내드리기 위해서 계속 체크를 하고 있는데, 저도 그 신호에 대해서 확신이 아직 이제 안 드는 상황이라서 계속 저도 지켜보고 있습니다. 지금 들어가야 되나? 아직 좀 기다려야 되나? 이제 아직 그 기다려야 되는지 들어가야 되는지에 대한 확신도 잘 안 씁니다. 그래서 일단은 기다려보고 있는 거죠. 그 정도다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께 뭐 저의 그냥 개인적인 생각을 참고하시라는 차원에서 한번 얘기 드렸습니다. 또 감사합니다.